좌우 이념 전쟁터가 된 스크림부터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압도적 공포까지. 단순한 팝콘 무비인 줄 알고 봤다간 큰 코 다칠 2026년의 매운맛 기대작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헝거게임 선라이즈 온 더 리핑이 2026년 11월 20일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Welcome, Panem, to the glorious reaping of District 12. 라이온스게이트는 수잔 콜린스의 원작 소설이 2025년 3월에 출간되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제작을 발표했는데요. 전작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가 스노우의 과거를 다루며 짭짤한 재미를 봤다면 이번엔 시리즈 팬들이 가장 갈망하던 헤이미치의 50회 헝거게임을 다룹니다. Let the 50th Hunger Games begin! 제작비는 약 1억 8,5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작들보다 훨씬 커진 규모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과 스페인의 소미에도 자연공원을 오가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특히 나치 건축 양식을 연상케 하는 베를린 로케이션은 캐피톨의 전체주의적 공포를 시각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배우 라인업을 보면 캐스팅 디렉터에게 상이라도 줘야 할 판입니다. 우디 헤럴슨의 그 냉소적인 눈빛을 누가 연기하냐가 관건이었는데 수백 명의 오디션을 뚫고 발탁된 건 호주 출신의 신예 조셉 자다입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 배우가 뿜어내는 순수했던 시절의 분노가 제작진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고요. 여기에 젊은 스노우 대통령 역으로 볼드모트 랄프 파인즈가 합류해 무게감을 더했고 고 시모어 호프만의 빈자리를 채울 젊은 플루타르크 역에는 제시 플레먼스가 캐스팅됐습니다. 외모 싱크로율만 봐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죠. 이번 영화의 배경인 제2차 쿼터 켈은 헝거게임 역사상 가장 악랄한 규칙이 적용된 게임입니다. Twice the number of tributes, twice the glory. 반란의 대가도 2배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 구역에서 남녀 2명씩 총 48명의 조공인을 뽑아버리는데요. 24명이 죽는 것도 끔찍한데 48명이 서로를 죽여야 하니 시작과 동시에 절반이 쓸려나가는 역대급 피바다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꽃들은 사실은 맹독성이죠. 여기서 16살의 헤이미츠는 힘이 아닌 머리를 씁니다. 경기장 끝에 있는 역장이 물체를 튕겨낸다는 걸 간파하고 최후의 순간 적이 던진 도끼를 역장으로 튕겨내 상대를 죽이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헤이미치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승리하자 모욕감을 느낀 스노우가 헤이미치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 레노어 도브까지 모조리 살해해버리거든요. 결국 헤이마치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의 서사시입니다. I think these games are going to be different. 엔젤 스튜디오가 2024년 말 영화로 밑밥을 깔더니 드디어 2026년 본 게임인 홈스테드 시즌2를 터뜨립니다. Time to give him hell! I'm going to protect our family. This unjust homestead shall perish from the earth!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영화가 망하면 시리즈는 엎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엔젤 길드라는 수십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시즌2 무조건 간다라며 제작비를 미리 꽂아버렸습니다. 진행시켜. 덕분에 흥행이랑 상관없이 이미 2026년 공개 스케줄을 박아놓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헐리우드 배급 공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팬덤 독재 시스템이죠. Fight to the last man. 시즌2부터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원작자이자 특수부대 출신 제커크 햄이 작정하고 자문을 맡아서 생존이 아닌 약탈자들과의 전면전을 위한 진지구축, 급조 폭발물 설치 등 전술 고증을 미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캐스팅도 시즌2에서 완성됩니다. 전편에서 요새 주인 이안 로스 역의 닐 맥도프가 보여준 카리스마가 예고편이었다면 2026년 시리즈에는 그의 형이자 통제불능의 무법자 케인 로스 역으로 찰스 에스텐이 합류합니다. The military attack on Homestead is imminent. 내쉬빌이나 아우터뱅크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님이 눈 돌아가면 닐 맥도프도 한 수 접어야 하거든요. 두 연기 괴물이 좁은 벙커 안에서 리더십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게 시즌2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야기는 영화 엔딩 직후 핵겨울이 닥친 2026년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They're raiding camps and taking slaves. Putting together some sort of army. 전편이 벙커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시즌2는 이제 안에서 어떻게 살 건데를 묻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외부에는 조직화된 군벌이 등장해 요새를 포위하는데요. 주인공 제프는 내부의 권력 암투와 외부의 전쟁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이 폐쇄된 공동체를 하나의 국가로 진화시켜야 하는 미션을 받습니다. Jeff, let's talk this out, alright? This place, your homestead. What's the point? 보수 언론사 데일리 와이어의 CEO 제레미 보링이 이번엔 직접 감독 의자에 앉았습니다. All of this is an illusion, an echo of a voice that has died.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PC에 절여졌다며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선포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결과물, 바로 펜드래곤 사이클 멀린의 비상인데요. 원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1987년 출간된 스티븐 로에드의 판타지 소설인데 아서왕 전설의 아틀란티스 문명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섞어놓은 그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의 반지의 제왕이라 불리는 물건입니다. The magic of the hill folk and druids come forth at his easy command. They say he slew hundreds. 제작진은 헝가리와 이탈리아 로케이션을 돌며 할리우드 때깔을 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공개된 때깔을 보면 확실히 돈 쓴 티가 납니다. CG 범벅인 마법 대신 진흙탕 구르며 칼질하는 머드앤블러드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이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리얼한 서구 문명의 기원을 보여주겠다는 제작사의 고집이 반영된 결과죠. 배우진을 보면 데일리 와이어의 전략이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멀린 역의 톰 샤프나 카리스 역의 로즈 리드는 대중에게 낯선 얼굴들이지만 오히려 특정 인종 할당제 같은 할리우드 캐스팅 룰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원작 묘사에만 충실했습니다. 여기에 데일리와이어 소속 유명 유튜버 브렛 쿠퍼가 멀린의 아내로 합류하면서 수백만 구독자를 그대로 시청자로 전환시키려는 영악한 수를 뒀는데요. 연기 경력이 일천한 유튜버를 정극에 꽂아 넣은 게 무리수일지 신의 한 수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화제성 하나만큼은 확실히 챙겼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오만함으로 멸망해가는 아틀란티스. 그곳의 공주 카리스가 대재앙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녀가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로마가 철수하고 야만족이 날뛰는 브리튼 섬입니다. 여기서 켈트족 드루이드 시인 탈리의 신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바로 멀린이라는 설정이죠. 즉 멀린의 마법은 주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의 초고대 기술과 유산이라는 식의 SF적 재해석이 들어갑니다. 시즌 1은 어린 멀린이 자신의 혈통을 자각하고 브리튼을 구할 왕을 찾아 나서는 킹메이커로서의 각성 과정을 다룹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데일리와이어 플러스라는 폐쇄적인 플랫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공개를 박아놓고 싫으면 보지마, 우린 우리 편만 챙긴다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작품이 터진다면 컨텐츠 시장은 정말로 이념에 따라 쪼개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퀄리티로 까일지 아니면 대한미디어의 기수가 될지 업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뇌관 같은 작품입니다. They say Merlin slew 70 men with his own hands. I could say he slew 500. No man is capable of such a thing. The mortal man. 사라코라미 주연의 해양 크리처물 크라켄이 2026년 2월 관객들을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다로 초대합니다. 노르웨이의 외딴 마을 방스네스, 겉보기엔 평화로운 연어 양식장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아침에 폐사에 떠오르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거대한 믹서기에 갈린 것처럼 처참합니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해양생물학자 요한네는 단순 전염병이 아님을 직감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밤낚시를 하던 10대들이 실종되고 마을 전체에 원인 모를 진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네가 탐사정을 타고 내려간 심해에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가 바닥이라고 믿었던 해저 지형이 갑자기 거대한 눈을 뜨며 깨어납니다. 전설 속의 괴수 크라켄이 인간들이 설치한 양식장의 소음과 오염물질에 자극받아 수면 위로 부상한 거죠. 2026년은 그야말로 취향전쟁입니다. 남들이 다 보는 뻔한 블록버스터 대신 확실한 컨셉과 광기로 무장한 작품들이 살아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한 내 작품이 여러분의 1년을 책임질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정신혜였습니다.